정치가 마치 하나의 쇼처럼 진행되고 국가 간의 긴장이 반복되는 각본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오래된 예언이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 예언의 저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그의 유산은 곧 동양의 기반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 바로 20세기 초 대만의 외딴 마을에서 태어난 소년 지환이다. 화려하고 부정확한 예언으로 이름을 알린 가짜 예언자들과 달리 지환은 역사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간직되었던 그의 환신은 마침내 오늘날의 공명을 일으키고 있다. 아시아 학자들이 복원한 구술 기록과 메모에 따르면 지환은 미래에 대한 생생한 환시를 가졌다고 한다. 그는 한반도가 전례 없는 영적이고 정치적인 재편의 중심지가 되는 시대를 보았다. 그는 기존 권력 구조 밖에서 나타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한국 지도자의 등장을 예언했다. 2025년 국민이 극도로 분열되고 지치며 불신이 팽배한 시기, 바로 그때 등장하는 지도자였다. 그리고 놀라운 상승과 함께 그 지도자는 갑작스럽고 조기 퇴장을 맞이하게 될 운명을 지녔다. 지환에 따르면 이 새로운 대통령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 짧은 통치는 마치 조용한 지진처럼 역사 흐름을 바꾸게 된다. 충돌이 아닌 보이지 않는 구질서의 붕괴를 통해 그는 동맹이 아닌 이상을,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실을 따르는 인물일 것이다. 바로 그 이유로 그는 보이는 세력과 보이지 않는 세력 모두와 충돌하게 되고 결국은 강제로 물러나게 된다. 하지만 그의 퇴장은 끝이 아닌 시작을 의미한다. 지환은 첫 번째 충격 이후 더 성숙하고 전략적인 또 다른 지도자가 나타나 더 큰 것을 위한 토대를 세우게 될 것이라 했다. 그 지도자는 남북한의 평화와 점점 심화되는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 속에서 균형을 도모하게 된다. 그는 빛나는 인물이 아니라 조용히 버팀목이 되는 존재일 것이다. 전 세계가 완전히 균형을 이루려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러나 지환의 예언에서 진정으로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 정치적 배경 뒤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다. 총성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짜여진 조용한 전쟁, 그는 병력의 이동, 비밀리에 결정되는 회의, 한반도를 지배의 체스판 위말로 이용하려는 은밀한 동맹들을 보았다. 가장 상징적이고 불길한 예언은 바로 이것이다. 용은 물속에서 무너질 것이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나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중국 공산당의 붕괴로 해석한다. 또 어떤 이들은 지질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현대사에서 가장 큰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산샤다바를 의미한다고 본다. 혹은 내부에서 이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체제의 도덕적 구조적 붕괴에 대한 은유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지환은 권력을 부풀려가는 용을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허영심에 빠져 가라앉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층들로 쌓여진 붕괴였다. 국민의 피로, 통제의 무게, 영원히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의 오만. 예언 속의 용은 전투에서 죽지 않는다. 그는 그저 반응 없이 침몰할 뿐이다. 동시에 지환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 대립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동양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톱니바퀴가 될 것이라 했다. 그는 기습적인 공격들, 한반도 북부에서 내려질 결정들, 그리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지하 동맹들에 대해 말했으며 이 모든 것이 공식적인 전쟁 선언 이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현재의 사건들이 점점 지환의 말과 공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군 관계자들은 이미 2025년을 대만 해협에서의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로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중국은 전략적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은 유례없는 내부 분열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미 피로와 불안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 역사적으로 위태로운 시점에 한 소년 예언자의 목소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그의 메시지는 예언이라기보다 경고처럼 느껴진다. 역사는 다시 한번 굽비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운명을 암시하는 무언가가 있다. 아시아의 미래의 안개가 짙어질수록 지환이 환시 속에서 보았던 그 신비로운 인물의 형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세상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민족의 고요한 감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미 깨어나기 시작한 어떤 존재로서 선조들의 지혜와 고통, 저항의 역사를 지닌 땅. 한국은 이제 한반도뿐 아니라 대륙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의 무대가 되려 하고 있다. 예언은 그 새로운 지도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그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이미 권력의 주변부를 걷고 있으며 낡은 구조가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본다. 지화는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는 순간은 마치 침묵 뒤에 천둥처럼 올 것이라 했다. 더 이상 누구도 구원을 믿지 않을 때, 분열과 갈등에 지친 국민이 희망을 포기하려는 바로 그때, 그 지도자는 캠페인이나 동맹의 힘으로 선출되지 않을 것이다. 운명의 힘에 의해 등장할 것이다. 그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의 신호가 될 것이다. 변화의 시간이 왔다는 신호. 지화는 분명히 말했다. 한국이 미끼로 사용될 위기에 놓일 때, 바로 그때 한국이 방패로 일어설 것이라고. 그러나 다가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용히 형성되고 있는 것들을 꿰뚫어 봐야 한다.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다. 예언은 말한다. 용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가 그를 멈추기 전에 지배를 완성하려는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은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싸우고 있다. 이미 쓰여진 운명과 싸우고 있다. 지화는 통제를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보았다. 행진하는 군대, 바다를 가르는 함정,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들, 모두가 대만과의 강제적 통일이라는 이름 아래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평화의 열쇠는 중국과 대만 사이가 아니라 한국의 심장 깊숙이 묻혀 있다고 보았다. 그곳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태어날 것이다. 예언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개혁을 공고히 하거나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시간조차 없다. 그는 배신이나 방해 혹은 불가항력에 의해 중도에 멈추게 될 것이다. 국민이 그의 사명을 깨닫기도 전에. 하지만 지화는 단호했다. 씨앗은 심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씨앗은 후계자의 손에서 싹틀 것이다. 정치적 유산이 아닌 영적인 연속성에 의한 것이다. 두 번째 지도자, 진정한 새로운 시대의 설계자. 그는 겉보기에 실패한 자리에서 피어나 지혜와 결단력, 예언적 통찰을 가지고 등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은 어떻게 될까? 지화는 결코 전통적인 전투를 묘사하지 않았다. 그의 환시는 불이 없는 연기, 침략 없는 공포, 직접적인 충돌 없는 긴장을 이야기했다. 마치 모든 것이 거울의 게임, 위협의 연극처럼 느껴지도록. 그에 따르면 전쟁은 먼저 무대 뒤에서 시작된다. 사보타주, 사이버 공격, 비밀 작전, 조용히 깨지는 협정들, 그리고 그 와중에 예기치 못한 요소가 등장한다. 중국 내부의 후퇴 자가 붕괴에 의한 내면적 무너짐도 예언은 가라앉는 대지를 말한다. 많은 이들이 이를 산샤댐의 잠재적 재앙으로 해석하지만 지화는 더 상징적인 의미를 언급했다. 그것은 국민을 잊은 국가의 도덕적 기반, 영적 구조의 붕괴였다. 지도자의 오만, 과도한 통제, 비극을 선전으로 이용하는 조작, 이 모든 것이 몰락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간다. 중국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무너진다. 먼저 영혼에서, 그 다음은 벽에서. 한편 대만 역시 시련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화는 세계가 외부 위협에 집중할 때 진짜 위험은 내부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내부 분열, 이념적 충돌, 외부 압력이 국민의 마음에 스며드는 현상. 그럼에도 그는 말했다. 대만은 살아남는다. 힘이 아니라 그 정신에 대한 충실함으로. 이 예언적 구도 속에서 한국은 균형의 중심이 된다.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도,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도 아니지만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는 나라. 지화는 한국 국민을 과거의 고통과 미래의 약속을 등에 짊어진 이들로 묘사했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새로운 시대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침략, 전쟁, 이념의 분열을 견뎌온 땅. 침묵 속에서 저항하는 법을 배운 민족. 바로 그 시점에 새로운 한국 지도자가 등장한다. 환호 속이 아닌 혼란 속에서. 그는 기대받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그의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그를 거부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있었다. 권력자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존재감. 일반적인 분류로 정의할 수 없는 에너지. 그는 체제에는 낯선 존재였지만 민족의
영혼에는 친밀한 사람이었다. 그의 통치 초기 그의 태도는 불편함을 줬다. 말이 적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무게를 지녔다. 그는 엘리트들에게 달갑지 않은 개혁을 제안했고 참모나 홍보 전문가보다 노인과 승려들의 말을 더 들으려 했다. 국민은 여전히 의심하며 지켜봤다. 하지만 지화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보았다. 수용 전에 오는 거부, 그리고 단절 전에 오는 수용, 몇 달이 지나자 신호가 시작되었다. 조작된 정치 스캔들, 왜곡된 헤드라인 속에 가려진 내부의 배신, 신뢰받던 인물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리고 지환이 예언한 대로 새로운 지도자는 피어나기도 전에 쓰러졌다. 그는 힘이나 범죄가 아닌 낡은 것을 위협하는 새로움을 견딜 수 없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음모에 의해 권좌에서 밀려났다. 그리고 나서 공백, 한국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국민은 분노와 체념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 몰락 뒤에 단순한 정치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숨겨진 톱니바퀴가 작동하기 시작한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예언자의 말이 어르신들의 입에서 다시 흘러나왔다. 첫 번째는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길을 여는 이는 두 번째이다. 한국이 자신의 운명을 재정립하려 애쓰는 동안 대륙의 반대편에서도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문자 그대로 중국에서는 도시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지반 침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위성은 웅장한 산샤댐 인근 지역에서 이상한 지각 변형을 포착했고 수문학적 위험을 경고하던 전문가들은 공개 토론에서 하나둘 사라졌다. 내부 고발로 압박받던 정부는 검열을 더욱 거세게 시행했다. 그러나 어떤 조치로도 막을 수 없던 이미지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균열, 벽에, 도로에, 건물에, 그리고 권력에 지환의 예언은 물이 삼키고 땅이 오만한 자들의 발밑에서 무너질 것이라 말했다. 그는 중국이 단지 자연재해가 아니라 스스로의 맹목으로 인해 익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당이 통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국민은 조용히 저항했다. 외침이 아닌 결핍으로. 믿음의 결핍, 복종의 결핍, 두려움의 결핍.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사건이 터졌다. 전쟁 선포도 아니었고 공식적인 침공도 아니었다. 대만 해협 인근 중국 남부의 한 군사기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폭발, 사라진 데이터,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망자들, 그리고 퍼지는 의심. 무언가가 사보타주되었고 그 배후로 대만이 지목되었다. 국제적 당혹감과 내부의 압박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해상에서의 움직임을 더욱 강화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시선은 다시 수십 년간 위협과 부인의 경계에서 살아온 그 좁은 해협으로 향했다. 그러나 지화는 말했다. 불은 준비되겠지만 인간의 손으로는 붙지 않을 것이다. 같은 시기 한국 남부의 어부들과 승려들이 이상한 현상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밤하늘, 바다 위의 하늘이 달라 보였다. 어떤 밤에는 푸른 빛이 조용히 수평선을 가로질렀고 어떤 밤에는 짙은 안개가 바다를 이불처럼 덮었다. 누군가는 습기라고 했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용이 움직이고 있다. 지환의 말이 다시 메아리 쳤다. 새로운 왕이 쓰러지면 물이 제국을 거슬러 오르리라. 제국이 흔들릴 때 중재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 경랑 속에서 한국에선 뜻밖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례적인 일치감. 길거리도 아니고 투표소도 아니었지만 의식 속에서 서로 반목하던 집단들이 대화를 시작했다. 지역 지도자들은 옛 경전을 인용했고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가르침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마치 한 사람의 몰락에서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는 기운이 태어난 것처럼. 조용히 세계가 첫 번째 한국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몰락에 충격을 정리하려 애쓰는 사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한반도의 심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땅 자체가 다르게 숨쉬는 듯했다. 바람은 더 무겁게 느껴졌고 사람들의 꿈은 더 선명해졌으며 어르신들의 눈엔 이상한 빛이 맴돌았다. 마치 오래전 잊힌 역사 속 어느 지점에서 본 적 있는 순간을 다시 마주한 듯 지환의 말이 다시 강하게 속삭여졌다. 첫 번째는 쓰러지기 위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보기 위해 드러나리라.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인간의 선택으로가 아니라 더 큰 부름에 의해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 두 번째 지도자는 다수결로 선출되지 않았다. 전통적인 권력 구조에 의해 떠오르지도 않았다.
그의 등장은 연설이나 캠페인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자라난 것이었다. 마치 산을 타고 천천히 올라오는 안개처럼 어느 순간엔 이미 풍경 전체를 덮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정치적 야망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의 삶은 조용한 상실들과 깊은 결단들로 빚어져 있었다. 그는 고통의 그림자 속을 걸어왔기에 그가 지닌 빛은 눈부시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공식적인 지도력이 부재하고 감정적으로 분열된 국가 속에서 그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거리에서, 그 다음은 SNS에서, 그리고 의회 복도와 고위 관계자들의 비공식 회의에서도. 그는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그는 어떤 사상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깊은 사유를 이끌어냈다. 그가 통합, 연민, 운명에 대해 말할수록 극단들은 조용해졌다. 마치 이 나라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중심을 찾아낸 듯했다. 그리고 한국이 이 뜻밖의 인물을 중심으로 재정비되는 사이 대륙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어둠의 징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산샤댐 인근 지역에서 지속적인 진동이 강해졌다. 균열, 변형, 과부하된 수문을 담은 현장 보고서들이 유출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를 부인하려 했지만 시민들이 퍼뜨린 영상과 사진은 이미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동시에 기후 센서들은 도시 전체의 집안 이동을 감지했고 구조적 부실에 대한 내부 고발도 이어졌다. 제국의 물리적 기반이 무너지는 현상이 수년 전부터 갈라지기 시작한 정치적 구조와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 공학적 대재앙이 아니라 그에 대해 침묵이 강요되는 방식이었다. 단 몇 시간 만에 댐에 대한 모든 뉴스가 중국의 플랫폼에서 사라졌다. 관련 키워드는 검열되었고 계정은 정지되었으며 기자들은 행방불명되었다. 그리고 찾아온 공백,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외치는 침묵. 제국은 폭발이 아닌 필사적이고도 무력한 부정 속에서 가라앉고 있었다. 그 시기 대만에서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가장 오래된 불교 사찰들에서 사제들은 피를 바다로 흘리는 것을 막을 북쪽의 빛에 대한 오래된 예언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전통을 아는 이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한국은 단지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는 세계를 잇는 다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많은 이들이 이제 중재자라 부르기 시작한 한국의 두 번째 지도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영적 사명을 지닌 존재로 여겨졌다. 그는 방어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민족 간의 조화, 경청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정을 말했고 놀랍게도 그 말들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와 같은 주간 한국에선 기이한 현상이 보고되었다. 여러 도시, 다양한 연령대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었다고 주장했다. 꿈속에는 한 남자가 등장했는데 그는 다리 위에 서 있었고 주변은 고요한 물과 어두운 하늘로 둘러싸여 있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질 듯했지만 그는 고요하게 단단하게 수평선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심리학자들, 종교인들, 학자들이 이 현상을 논의했고 곧 대한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다. 그 집단적 꿈속에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지환을 아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용을 가라앉힐 물은 중재자를 떠받칠 바로 그 물이었다.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 산샤댐 근처의 한 소도시에서 부분 붕괴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제 소식통에 의해 확인되었다. 집들이 물에 잠기고 들판이 유실되며 긴급 대피가 강행되었다. 검열은 사태를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세계의 인터넷은 공포와 붕괴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내부적으로는 단기 수십 년 만에 최대의 긴장을 겪고 있었다. 지도자들 사이의 이념적 충돌, 은밀한 권력 다툼, 그리고 점점 더 참을 수 없어 하고 믿음을 잃어가는 국민들. 그것은 단순한 구조의 위기가 아니라 영혼의 위기였다. 그 사이 중재자로 불리던 한국인은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았다. 권위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존재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의 영향력은 자석처럼 자연스럽게 퍼져나갔다. 지역 지도자들, 종교인들, 학자들, 심지어 군 관계자들까지도 그의 조언을 구했다. 국가는 법령도 개혁도 없이
다시 정렬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영성과 함께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지역사회는 세대 간의 경청 모임을 자발적으로 열었으며 심지어 대립하던 정당들도 논쟁의 강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화해는 강요가 아니라 공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비공식 대표단이 대만으로 파견되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가지 않았다. 조약도 없었다. 오직 상징들만 있었다. 시, 아이들의 편지, 전쟁 생존자들이 수놓은 흰 깃발,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의 의지. 겉보기엔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이 행위는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켰다. 대만 국민들은 그 겸손한 제스처에 놀라움과 경외로 답했다. 단 한마디의 말도 필요 없었다. 그 순간 평화는 실현 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평화는 실현 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하여 중국이 스스로의 오만 속에서 가라앉고 대만이 새로운 주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세계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는 채 지켜보는 사이 한국은 조용히 균형의 영적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지환의 예언은 이제 전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었다. 용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중재자는 일어섰다. 그리고 권력을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그는 불가능을 해냈다. 미래는 전쟁이 아니라 의식으로부터도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상기시킨 것이다. 지환의 마지막 예언은 하늘에 숨겨진 달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다.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이를 일식이나 별자리, 천문 현상과 연결 지으며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이들이 그것이 날짜가 아니라 신호였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집단적 감정의 순간에, 예기치 못한 기후 현상 속에, 반복되는 꿈 속에, 우연 같은 만남 속에 드러나는 신호들이었다. 매번 새로운 신호가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마치 우주가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신호들이 가장 강하게 집중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었다는 것이다. 한때 조롱받았던 생각, 수차례 강대국의 영향력 속에서 잊히거나 이용당했던 반도, 그곳이 새로운 시대의 영적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다. 힘도 자본도 무기도 아닌 느끼는 능력 때문이었다. 감지하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 운명은 법령이 아니라 의식으로 써내려 간다는 진실 때문이었다. 지환의 마지막 기록에서 그는 어떤 약속도 남기지 않았다. 대신 하나의 요청을 남겼다. 단순하지만 수세기를 관통하는 깊은 요청이다. 새로운 주기가 태어날 때 그것을 예언의 성취로 보지 말고 하나의 기회로 보라. 다르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이 문장은 바렌 종이에 색이 바렌 잉크로 쓰여 있었고 오래된 유교 윤리서 안에 접혀 발견되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 가치를 몰랐다. 그러나 지금 그 문장은 마치 세계가 오래도록 찾아 헤매던 답처럼 느껴졌다. 불변의 운명이 아니라 마침내 도착한 하나의 선택으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꼭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떠나지 마세요. 곧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들으신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예언이 공개됩니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